GV70 네. Electrified. 네.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게 졌지? 전동화라는, 요새 영어 써야 유식해 보이잖아요. 그래요? 그냥 EV라고 하든가 아니면 GV70 전기차. 그쵸. 너무 없어 보이나? 아니, 그러면 네. 전기차라고 그러면 저는 기차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모델은 내연차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네. 그 일반적으로 내연차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제 EGMP에 들어가는 네. 모터, 인버터에는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의 파워 네. 반도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는 감속기와 함께 인테그레이티드 쿨링 시스템, 통합 쿨링 시스템 그거 들어가 있고, 전기 모터는 헤어핀 원상 기술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거 용접할 때 상당히 신경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저항 없애기 위해서. 사실 그 전자기 유도에서 저항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 용접이라고 말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코일을 갖는 게 아니고, 네. 헤어핀이라는 거는 헤어핀처럼 생긴 거를 슬롯에 막 꽂아갖고, 그죠. 반대쪽에 튀어나온 걸 용접을 해줘야 돼요. 연결해줘야죠. 네. 그거 용접이 잘못되면 모터 망하는 거죠. 원래 그렇게 되면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은 물성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접점 저항도 생기고. 저항이 문제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잘 제어를 해가지고 효율을 높였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도 EGMP에 들어가는 모듈 팩 단위의 표준화된 배터리로 들어가 있고, 네. 이 배터리가 특이하게 냉각을 하부에서만 시키더라고요. 네. 라미네이트 파우치는 아래쪽으로 발열이 쏠리는 현상이 있긴 있는데, 네. 그래도 그렇지 이거를 위아래로 또 관로로 해가지고 해야 안전한데,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해놨겠지. 그렇겠죠. 네. 160kW, 160kW. 그럼 두 개 합치면은 428? 네. 430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게 부스트 모드에서 10초 동안. 180kW, 180kW, 360kW. 이 360kW면은 490마력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대충 500마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 GV60이랑 같은 스펙인 거죠, 출력은? 퍼포먼스로. 네, 퍼포먼스랑. 네. 그걸 그대로 얹어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G80 일렉트리파이드가 좀 서운하지 않나? 그게 좀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내연차의 상품성을 지키려다 보니까 네. 자꾸 이런 제한이 걸리는 게 사실은 내연차의 고민이에요. 이게 헤리티지가 발목을 잡거든. 그 내연차도 판매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베리에이션이 하나밖에 없어요. 고성능 모델이 하나밖에 없는데. 네. 네. 그게 마음 편한 것 같아요. GV60에서 요걸로 계약 바꾸셨죠? 바꾸진 않았고, 네. GV60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네. 얘를 사전 계약을 했죠, 사전 계약을. 그럼 이제 둘 중에 먼저 나오는 걸 먼저 겟하시는 거네? 아니요? 그럼요. 이거 하려고요. 그러면 그럼 GV60는 캔슬 안 시키고요? 그거는 나중에 상황 봐서. 상황 봐서 혹시나 모르니까. 그게 참, 네. 그거 보니까 참, 야, 나도 이렇구나, 나도 여자랍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이 계약해서 차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막말로 이게 만약에 정말 1년, 2년 있다 나온다. 그러면 그거라도 사야 되잖아요. 설마 그러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게 그전에 예상치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계약을 걸어놓고 먼저 나오는 거 사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걸 이해를 하겠더라니까요. 반도체 대란 때문에 이 전기차는 더 특히나 관련해가지고 이 IT 쪽, 전기전자 쪽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지금 도로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잘 걸러내네? 네. 소음을 잘 걸러냅니다. 그리고 확실히 요게 이제 렉시콘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네.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조용하네. 이런 노이즈 캔슬링 같은 역상 사운드로 소음 잡아주면 네. 주변에서 들리는 소음이 약간 좀 먹먹하게 들리는 현상이 벌어지죠. 일단은 그 차음을 되게 잘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호대기에서 서 있을 때 진짜 조용하네. 차들이 막 지나가는 소리가 거의 안 들리다시피 할 정도로 되게 조용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공사 엄청나게 하거든. 네. 하고 근데 별로 소리가 안 들어가네. 싹 지나가잖아요. 이거 땅땅땅. 땅땅땅. 네. 들리죠? 네, 저 멀리서 들리잖아요, 지금. 이게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니까. 마침 또 저런 걸 해주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네시스 같은 브랜드의 그 프리미엄 MVH 요소가 들어가 있는 차를 전기차로 만들게 되면 사실 플랫폼 전기차에서 얻어지는 공간적인 이점, 효율 이런 것도 손해를 좀 봐요. 대신에 MVH는 내연 자동차는 내연 기관을
목표로 MVH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MVH가 사실 전기차에 좀 과하지. 그렇죠. 예. 좀 덜 해도 되는데 굳이 또 덜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GV60이 전기차용 포맷이잖아요. 네. EGMP. 네. 그거는 내연차처럼 그 차음 성능을 막 완전히 아직 정점에 이르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을 해놓으니까 딱 그 정도면 적당한 것 같은 거죠, 지금. 그거는 이제 과한 것까지는 아니고. 거기는 적당하고 네. 얘는 지금 도로가 막 파이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네네. 꽤 괜찮네. 확실히 GV60보다 조금 더 낫네요. 서스가 되게 단단한 것 같아요, 느낌이. 서스가 단단하지. 엄청 GV70에다가 엄청 단단해, 지금. 공차 중량도 많이 나가고 네. 공차 중량이 2.2톤이 좀 넘어요. 그리고 차체 사이즈도 네. GV60보다 20cm 정도 그렇죠. 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성 모멘트가 더 크니까 서스펜션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이런 거 다 감안하면 또 출력이 기본 430에 이 전기차는 490 이 부스트 요걸 기본 출력으로 봐야 돼. 왜냐면 이게 그 내연차처럼 그 냉각하고서 다시 쓰고 이게 아니에요. 네. 10초마다 계속 쓸 수가 있어요. 눌러서 10초 밟고, 눌러서 10초 밟고, 그렇죠. 눌러서 10초 10초만 네. 작동하는 거지. 네, 네. 이제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그 너무 이렇게 출력 많이 높여놓고 그러면 내 전비 떨어지고. 그 저기 자 우리 네. 이렇게 운전하면 얼마나 주행할 수 있을까를 그 계산할 수 있는 쉬워요. 그거는 그렇죠. 전기차는 정말 쉬워요. 배터리 출력이 만약에 80kWh다. 네. 근데 모터 출력이 80이다 그러면 1시간 운전하는 거예요. 1시간 풀로. 네. 네. 160이다 그러면 30분 풀로 운전하는 풀로. 거예요. 네. 320이다 그러면 15분 풀로 운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서 만약에 30%를 모터 파워를 업했다 그러면 10분 풀로 운전하면 배터리가 고갈된다. 가는 거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마력을 네. 계속 쓰잖아요. 10분이면 끝나요. 네, 그런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네. 진짜 꼼꼼 약 빼듯이 이렇게 저렇게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제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용량인데 이거를 어떤 제조사는 100kWh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650, 700을 가고 네. 어떤 제조사는 그걸로 450을 가고 이게 기술력이에요. 그러면 450 가는 제조사는 뭘로 승부를 해야 되느냐? 감성 마케팅 해야 돼요. 감성 팔아야 돼. 제일 기술 분야에서 가치가 없는 게 감성팔이에요. 언제까지 본질 올려야지. 헤리티지를 파는 회사는 약간의 우러러봄이라도 누릴 수가 있지만 감성팔이 하는 회사들은 좀 불쌍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감성의 가치를 가지려면 일단 수치와 데이터가 네.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최고 또 그걸로 쌓여진 헤리티지 유산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같은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엄청 가격을 비싸게 받는 건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열악한 품질을 가지고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한다 이건 좀 그렇죠. 고객 기망한다는 거죠. 저희가 포르쉐 관련해서 타이칸이 실패작이다라고 한 건 포르쉐 관점이에요. 네. 포르쉐는 그러면 안 돼요. 포르쉐는 공학에서 최고봉이었기 때문에 포르쉐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야 돼요. 포르쉐가 테슬라 모델 S 플레드에 완벽하게 효율, 성능, 경량화, 소프트웨어 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쳐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연기관의 끝판왕, 내연기관의 돌격대장이 포르쉐인데 포르쉐 스스로 자조를 해야 돼요. 모터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회전에서 감속기만으로 300오버가 될 수 있는 성능을 내야 되는데 2단 변속기를 넣고도 260km밖에 안 나온단 말이지. 왜 독일 기업들은 신사협정이라는 걸 해요. 네. 70년대까지는 어떤 심사협정들이 있었냐면 벤츠는 우린 대형차 타라고 못해. 네. 너희는 소형차 BMW. BMW. 네. 그러니까 이제 BMW도 그래 형님 우리는 헤르베르트 칸트가 벤츠 대주주였고 인수위원장에 우리 살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잘 들을게. 아니 형님 대형차 해먹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다 해먹자. 그러다가 이제 3시리즈 대박 나니까 사람이 그렇죠. 욕심이 생기는 화장실 들어갈 때가 나올 때 다르지. 그래서 어이씨 니들 이렇게 대단해? 엑스프레스가 그렇게 넘사야? 6시리즈 만들어 이씨 해서 만들어봐. 그래가지고 했는데 던져 안 던져봐 이런데 그럼 벤츠가 어쭈 이거 봐라. 뒤에 올라? 야 C 만들어. 야 컴팩트 조져. 이래서 전면전으로 붙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않는데 또 뭐가 지켜지냐면 계속 최고속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위험하고 소모적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조사 모여가지고 야 네. 250km까지만 내자 시속. 네.
우리 신사적으로 협조하자. 그래서 이제 재원표 보면 그 시속 250에서 그 드래그 리미티드라고 붙어 있는 제어는 이 차 출력으로 정말 끝까지 가봐야 그밖에 안 나온다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그 일렉트로니컬리 컨트롤드라고 돼 있는 최고 속도는 더 갈 수 있는데 출력을 제한해 놨구나. 그렇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동의를 했는데 포르쉐가 네. 아씨 그런 게 어딨어. 야 예전에 그 페라리 그랬잖아요. 에어로다이나믹 그거 바보들이 나는 거야. 엔진으로 조심은 되지. 야 포르쉐도 이것들 봐라. 이거 우리 때문에 한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 거 어딨어. 난 몰라. 우리는 그냥 할 거야. 그러니까 잘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이칸은 기본 모델이 250이고 퍼포먼스 그 터보 S가 260이에요. 아니 포르쉐가 성능 되면 300 오버 시켜놓으면 상징적 300 달릴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300이 가는. 그러니까. 근데 생각을 해봐요. 테슬라는 하는 짓이 바스트는 딱 298 막 요원지를 딱 묶거나 300 안 올린다니까. 아무리 특별 모델 딱 안 올려. 근데 이제 저 911 이런 건 300 일단 기본 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징적인 숫자라고. 상징적인 거죠. 의미 있는 거죠. 아니 누가 300 슈퍼카 가지고 300 누가 해요? 안 해요 요즘. 근데 그 심리적인 만족감이 있잖아요. 대체 한 300이야 막 그러면서 100km 달리더라도 300 가지고 100km 달리는 사람 봤어? 막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포르쉐는 그거 안 하다가 타이칸에서 260이야. 그것도 2단 변속기를 넣어서 회전비를 바꿔가지고 그 모터에서 발생하는 그 팽창하려는 압력과 열을 제어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회전수 바꿔서 변속을 해서 달성한 게 260인데 테슬라가 그 타이칸 나올 때 일론 머스크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모델에서 플랜들은 변속기 그런 건 뭐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냥 모터 회전수만으로 그냥 확 돌려버리는 거죠. 안전벨트 색깔 하나 바꿔주는데 50만원. 키 옆에 요만한 그 커버하는데 그거 40만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를 사람들이 기꺼이 하잖아요. 그건 니들이 최고고 니들 위에 없고 니들은 찬란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북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거라고. 근데 그런 기업이 가장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 자동차의 성능이 다가 아니래. 그럼 뭐가 다야? 자동차에서 성능을 빼면은 그럼 뭐 승차감으로 뭐 성능이 기본적으로 성립이 되고 그 완성도 효율이 바로 잡아진 다음에 그 다음 요소가 플러스에서 최종 점수가 나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지수는 페르디난드 포르쉐가 그 초창기에 과급 회사를 그 자동차 튜닝하는 회사를 운영을 했거든. 슈퍼차저를 1920년도에 그냥 막 달아버리는 거예요. 슈퍼차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 우마차 끌고 다니면서 바꿀 때. 그렇죠. 그래 마지막으로 벤츠의 SSK 이 모델이 시속 190km가 났어요. 1928년도에 나온 차가 250만 지금 나와도 못 잡아. 그거 대중차 못 잡아. 이런 차를 만들어내던 페르디난드 포르쉐 그리고 벤츠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모터 회전수 그거 일반 사람들이 모르거든. 그렇죠. 변속기를 왜 달았지? 변속기를 달았더니 역시 포르쉐래. 아 진짜 나 남들은 안 달아주는 거요. 포르쉐는 달아주다. 그거 보고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총체적 난국이었는데 우리가 또 포르쉐 좋아하잖아요. 벤츠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것까지는 어떻게 속된 말로 까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 근데 최근에 그 얘기를 한 건 자꾸 현대가 고성능차 하는데 변속기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 그러지 말라고. 왜 정신 나간 짓을 해? 전공법으로 뚫고 나가야지. 전공법으로. 근데 포르쉐가 전공법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겠나. 걔들이 누군데. 자존심의 포르쉐. 안 굽혀요. 엔지니어링에서는 타협이 없다. 근데 지금 전기차에서 무지하게 타협을 하고 있어. 그 경량화가 진짜 이게 실망스러운데. 아니 타이칸이 아무리 전장이 4.9m가 넘는다고 해도 뒷좌석이 거의 뭐 그 아반떼 수준. 네, 아반떼보다는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리고 차고가 굉장히 낮아요. 1375밖에 안 된다고. 이게 스포츠카 포맷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완벽한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네, 네. 그런데 이걸 2.33톤이나 되면 이걸 어떻게 타냐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뭐 어디 하나 최고인 게 없냐. 어디 하나 최고인 게 없냐. 옵션가는 최고지. 그 주행거리도 280톤 300km가 안 돼. 이게 치명적이죠. 이게 루시드 막 700 넘어가잖아요. 모델 스프레드 1020마력에 635. 절반이 안 돼. 절반이. 그러면 소비자들은 좋다고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포르쉐가 보기에는 지들이 우린 진짜 실패했다. 자존심 상한다. 짜증난다. 이거 어떻게든
반전시켜야 된다. 이래야 포르쉐 아닌가?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포르쉐 하면은 그 옵션제로 그렇게 하더라도 기꺼이 내 돈을 가져가 뼈 빠지게 번 돈 갖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칠 수 있게 되는 계기, 이유가 뭐냐면, 포르쉐에서 만든 물건을 보면, 아, 내가 스스로 고개 숙여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고개 숙여짐, 야, 당신 대단하다. 라는 그 돈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물의 기술적인 상품은요, 그 뒤에 사람이 보이거든. 와, 얘네들 진짜 갈아 넣었구나. 이거 만든 사람 누구야? 미쳤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외계인을 갈아 넣었다. 그렇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외계인이 얼마 전에 여권이 만료가 됐대요. 갔구나. 갔어. 코로나가 너무 무서운 거지. 그러게요. 아, 그 우주전쟁에 보면은 미생물 때문에 멸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딱 터지자마자 외계인이 야,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내연 자동차에서 골방에 지금 연봉 받고 일하던 외계인들이 다 갔고, 신생업체들이 이제 아직까지 코로나에 좀 내성이 있는 외계인들 그 하나둘 데리고 오라. 그런가 보네요. 그래 이제 지도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르쉐 입장, 포르쉐 관점에서 볼 때 포르쉐가 그렇게 안 느끼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쉐가 스스로가 우린 실패했어. 우리는 진짜 개망신이야.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저런 신생업체에 털리다니 참을 수 없어. 뭔가 보여줄 거야. 하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좋은 결과물이 나와. 바꿔야지. 왜? 성능은 믿음으로, 페이스풀이 아니야. 이거는 데이터야. 믿음은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서 기도하실 때 하시고, 테크놀로지는요 수치로, 그리고 보여주는 결과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보여줘야 돼. 그걸 보여주면 다시 포르쉐가 이제 정신 차리고 예전에 그 아우라가, 그 후광이 다시 살아나는구나라고 평가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타이칸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그렇게 잘해줄 수가 있냐고. 그 포르쉐 아무리 버프를 한다고 해도 안 돼요. 실드가 안 돼. 그리고 전기차 아무나 다 만든다. 그러면 BMW, 벤츠, 포르쉐가 이미 다 보여줬지. 그렇지. 모델 S 플레드, 진짜 모델 S 플레드보다도 모델 3가 진짜 위력적이고 모델 Y가 진짜 무서운 모델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왜 또 가격을 올리겠어?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야. 너무 싸게 내놨나? 아니지. 아니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더 비싸게 받아도 잘 팔리겠네. 니들 용 빼는 재주 없다. 몇 년 안에 못 만든다. 이렇게 확신한 거라서 그러니까. 얼마를 올리든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있으면 못 올리지. 근데 일론 머스크가 야, 니켈 가격 올랐다며? 앞에서 시가요? 다금발이야? 아니 미리 사뒀을 거 아니에요. 그 배터리 업체에서. 그리고 원가가 오르더라도 이런 산업 분야에서는 한 몇 개월, 최소한 3, 4개월, 길게는 한 5, 6개월 지나야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매년 스탁을 해두니까 원자재를.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니켈이 갑자기 이틀 만에 2배가 120%인가 130%가 올랐어. 그게 지금 5만 불을 뚫은 기세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랬겠지. 야, 그냥 올려. 아이고, 잘 됐네. 뭐 그러면 야, 어차피 우리가 올려도 모델 3 같은 전기차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더 꿀 빨 수 있어.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왜 테슬라가 항상 제가 처음에 그 배터리 데이 때 얘기한 그거잖아요. 테슬라가 뭐 인류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뭐 삶의 질을 위해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지배적인 위치가 되면 가격 가지고 마음대로 조종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예, 인디언들에게 위스키 주고 또 마약 주고 좋잖아. 그런데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잖아. 그럼 나중에 선택지가 없어져. 다른 업체들이 다 고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테슬라에서는 야, 이제부터는 이제 좀 제대로 던지 말자.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야, 이제부터는 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가 일론 머스크가 대단하고 테슬라가 앞으로 그렇게 될 거가 아니라 지금 내연 자동차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미래의 가치, 미래의 전략을 위해서 사활을 걸어야 돼. 맞아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붙어야 돼. 금지되어 있는 절대로 테슬라가 에너지를 독점하고 자동차, 전기차를 독점하게 해서는 안 돼요. 맞아요. 그러려면 내연 자동차들이 미래의 확실한 전략, 또 가치가 뭔지, 핵심 전략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모든 전략을 쏟아내야 돼요. 어느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되면 에너지나 이동수단의 빈부격차는 극에 달할 겁니다. 극에 달할 거예요. 이거는 진짜 미래의 암울한 얘기고 등골이 진짜 오싹한 얘기고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 극강의 호러입니다. 그때 욕 많이 먹었어. 지금 보잖아.
근데 네 말이 맞거나 얘기를 또 아무도 안 해주네. 그래. 맞잖아요.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1,000만 원씩 올리고 모델을 쓰면 올리지가 얼마나 했다고 또 300을 올려. 그러게요. 아니 뭐 니켈 선물이 그렇지. 이 산업에서 선물하고 실제 반영이 얼마나 시간차가 있는데, 야 어떻게 그 그래프를 보고 올리나.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보기에는 어차피 내연차들이 뭘 내놓더라도 부담이 그렇죠. 없는 지금 거예요. 시장은 네. 독식하고 있다. 지금 네. 그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거 없어서 못 팔아. 당분간 없어서 못 팔아요. 올리더라도 사. 그러니까 뭐든지 누울 자리 보고 뻗는 게 마케팅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현대에서, 기아에서 이런 차들 내는 것도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이런 수요가 있어요. 왜냐면 초기 시장에는 내연차를 기반으로 하든 뭘 하든 한 7, 8천만 원대 이렇게 나오면 산다고. 왜냐면 이게 내연차보다 모든 게 다 좋아요. 더군다나 얘는 EGMP에서 또 다져져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품질이 다른 내연차에서 만들어낸 급조된 전기차하고는 또 다르다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얘도 장기적으로 보면서 탈만한 전기차는 사실 아닌데, 평생 탈 차는 아니죠. 왜냐면 이미 그 이전 포맷인 거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전기차가 계속 모델이 업데이트 돼서 나오다 보면 매년 새로운 모델이 나올 텐데, 작년 모델보다 올해 모델이 낫고 올해 모델보다 내년 모델이 훨씬 나을 거예요. 근데 그게 2024년, 25년에 크게 한번 큰 변화가 스텝이 있을 있겠죠. 거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스텝의 높이가 낮아지니까, 네. 스텝이 사기 전에 직전에 높아져 버리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높이고 나서 자잘하게 올라가는 건 감소하면 한 2, 3년 기다리시면 네. 된다 하는 거고, 네. 또 요런 차의 가치가 뭐냐? 자동차를 이제 미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현재 관점에서 보는 거지. 이동수단의 관점에서 보면 얘는 이동수단 가운데서는 가장 진보한 형태는 맞아요. 너무 조용하고 성능 좋고 고급스럽고 옵션 풍부하고 또 외부에 나가서 좋은 차 타시네요. 이런 얘기도 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 있는 감성하고 잘 맞고. 그죠. 그리고 스펙도 안 딸려. 내연 자동차를 만드는 전기차 가운데서 그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기차 가운데서 가장 탑이에요. 이게. 왜? 이 사이즈에서 4.7m에서 490마력에. 내연차를 어떻게 그 출력내 이 차가? 응? 그 출력. 그럼 M으로 가야지, M으로. 못하죠, 기대. M으로. ML. 네. ML이 참 AMG. 네, 글로 가야 되는데. 그럼 가격이 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AMG나 M이 뭐가 문제냐면 장기 보유일 때 비용 많이 들어가죠. 진짜 메인터넌스 비용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입차, BMW, 벤츠, 포르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1년에 기본 오일 한 번씩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거 할 때 기본적으로 몇십만 원 들어가고. 또 링크도 다 달라. 뭐 하다 보면 다 들어가고. 근데 링크가 예. 그 강성으로 따지면은 그건 많이 차이 안 나는데 소량 생산을 하니까 가격이 몇 배예요. 이게 문제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내연 자동차들 관련해가지고는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점화 플러그 관련은 한 번에 싹 다 갈아야 되고, 그리고 또 맨날 BMW 그 터보차 저 플린지 질질 새가지고 냉각 쓰겠냐 막 맨날 눈물 흘리고 다니. 남자가 흘려야 될 건 눈물만이 아니다. 차가 흘려야 될 거는 워셔액만이 아니다. 이런 거냐? 그 오일 새는 게 BMW 덕목이야 또. 환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감수하고 타는 건데, 근데 왜 탔어? 그걸 왜 감수했어? 니들이 최고니까. 그러니까. 더 없었으니까 다 감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에서는 어떻게 감수를 해? 니들이 최고가 아니라 니들이 학고인데. 더 좋은 차들 많은데. 좋은 차들이 많아요. 더 저렴하면서 출력 더 좋고 더 멀리 가고 더 옵션도 풍부하고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비용은 더 받아.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iX3하고 얘가 비교가 되는데 출력이 말도 못하게 차이가 나. 출력이 290마력 대 490마력이야 200마력 차이야. 내연차 200마력이면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요? 맞아요, 정상이. 그러니까 290마력짜리 SUV하고 490마력짜리하고 거의 2배 차이 나는 거 아닌가? 독일차 기준으로 보면 한 1.5배 나겠죠. 1.5배? 네. 2배까지는 아니고? 2배까지는 한 70%, 60%? 그렇지. 뭐 X3가 3000cc 네. 만약에 하게 되면 한 9,000, 8,000? 8,000 중반 정도 가죠? 그럼 그걸 M으로 하게 되면 한 1억 4천 정도 하려나? 1억 3, 4천? 네. 그럼 1.5배네. 그렇죠. 1.5배. 한 1.5배. 한 5, 60% 차이 날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그 정도 차이인데. 그리고 주행거리도 걔는 80kWh 배터리. 보면은 걔가 더 멀리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출력도 높고 공차 중량 비슷하고 사이즈도 비슷한데 얘가 200마력도 높고 주행거리도 더 멀리 간다. 그러면 BMW iX3의 장점이 뭐죠?
그거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BMW잖아요. BMW. 하나만 용서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BMW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예전에는 써본 적도 없고 어디 걸 해본 적도 없는 감성팔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BMW 네. 꿈만 꿨던 분들한테 네. 너 BMW 처음 타보지? 이거 진짜 좋은 거야. 그렇지. 네. 그리고 역시나 BMW. 아니, BMW는 좋은 거야가 아니라 좋은 거여야 해. 반드시. 좋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현대나 제네시스 따위를 비교하면 그놈이 나쁜 놈이. 이게 프레임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수치로, 그리고 결과물로 판단을 하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전비, 성능, 또 소프트웨어적인 완성도, 그리고 각 부분의 플랫폼화된 전기차의 각 파츠의 완성도, 이런 것들이 다 얘가 우수해. 다! 그런데 가격은 한 몇백만 원 차이 나요. 얘가 조금 더 옵션 대등하게 해놓으면 한 400만 원 정도 비싸요. 근데 사실은 1.5배 비싸야 맞는 거예요. 그쵸. 내연 자동차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우리는 의무가 있지. 이걸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건 자유인데 모르고 사시는 분들은 알으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가 좋다 하면 BMW 브랜드 밸류가 이제 어마무시한 거고, 예, 뭐 그것도 BMW의 복인 거지 뭐.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누릴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차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좀 심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거 GV70 일렉트리파이드 요거를 중국에서 조립하고 중국 CATL 배터리 든다, 이 프리미엄에. 네. 그러면 얘는 이제 한 10년은 까일걸?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가 그랬으면 정의선 회장님 맨날 요거도 먹어서 귀 간지러우실 거예요. 드디어 제정신이 아니구나! 막 그러면서. 감을 잃었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BMW가 하면, BMW 옹호하시는 분들은 산업구조작 없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런 이중잣대가 안 좋다는 거예요. 누가 하던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을 아시는 분들은 QC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네, 네. 그리고 수율 문제 아직도 배터리 가지고 있고요. 걔네들이, 그 친구들이 점유율이 1인 거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내수가 너무 크거든. 내수만 해도 뭐 충분하죠. 내수를 제외하면은 CATL이 3위, 뭐 4위 왔다 갔다 지금 등수관에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될 속죄가 많아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 자체의 특징이 타인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자기의 책무를 다해서 좋은 상품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 인식이, 사회적인 인식과 그 시스템이 부족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야. 습성, 그러니까 뭐라죠? 습성? 아니, 뭐죠? 민족성? 민족성.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독일 사람들이 출시할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왔어. 그 폐기할 거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수정을 하더라도 놓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예전에 이제 벤츠가 ML을 미국에서 만든다고 했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 만든 ML을 처음 보였을 때, 와, 씨, 역시 미국에서 조립하니까 단차가 이렇게 심하시구나. 2세대 제가 그거 그랬었거든요. 4.8을 제가 샀어요. 그거야, 그거. 와, 이게 이 음새가 여기하고가 다채로워. 그래가지고 이건 퍼즐? 뭐지? 테트리스? 네. 그거. 야, 그런데 이제 중국은 더 심하지. 네, 심하죠. 심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아직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게, 유럽 사람들이 그래요. 그 BMW나 벤츠나 유럽 사람들이 중국에서 해줬다 그러면 특히 독일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IS3가 독일 내에서 안 팔려요. 어디서 많이 팔리냐면 중국, 아시아에서 많이 팔린다고. 잘 모르니까. 오직하면 포르쉐가 중국 절대 안 만든다 그러겠어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지켜줘야지. 그것만은. 그러니까 참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와 동일선상에서 놓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 판단하고 나서 브랜드 밸류를 얼마를 정할 것인지 마지막에 플러스를 하든 안 하든 그거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브랜드가 한 500만 원 돼.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돼.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비교를 해놓고, 수치적으로 상품성을 비교를 해놓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인데, 플러스 알파까지 해놓은 결과물이 얘가 승, 얘가 패,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건데, BMW는 무조건 제네시스가 압도하면 안 된다라는 정답지를 미리 해놓고서 하면 어떤 얘기든 안 들리는 거지. 그리고 감성, 그 똥구멍으로 느끼는 그런 것들, 자동차에서는 비슷하고 또 어느 정도 상품성이 일치할 때,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울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안 돼. 누가 봐도 쳐발려. 근데 거기 똥구멍이 왜 나와?
얘도 승차감 좋고 조용하잖아요. IS3가 이거보다 좋나? 그놈이 그놈일 거예요. 아마 얘가 더 나으면 낫지 못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아까 정말 신호대기에서 이야기를 막 하고 계실 때, 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얘는 이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작동 안 되고 있을 텐데, 네. 신호대기에서 작동을 하나? 하겠네요. 하죠. 하겠구나. 네, 저는 들어와 있으면 다 하죠. 하여튼 되게 좋았어요. 우리가 BMW 벤츠에 쓴 돈이 얼만데 쟤들이 저렇게 하면 배신감 느낀다고. 그러니까요. 진짜 쓴 돈이 얼만데 억울하다고. 지금 M을 몇 대를 샀고 M6 사가지고 8,000km밖에 못 타가지고 그 미션 DSG3 그 디폴트 나가지고 양화대교에서 새벽 3시에 막 레카드 부르고 변질환을 다 했거든. 디퍼렌셜 털려가지고. 네. 변속기. 네. 변속기에서 변속기. 예, 그 트랜스미션 디폴트 딱 떠가지고 SMG SMG3. 3. 네. 그거 돈 좀 나오셨겠네. AS 기간이구나. 그래서 무슨 AS 기관이에요? 그 아니. 직수라고. 그래? 환장하는 소리 하시네. 한 2천 쓰신다고 쓰겠겠네. 네. 동양 미션에서 좀 싸게 했어요. 그래요? 네, 동양 미션에서 잘 보거든. 거기에다가 SLK는 5호를 2번 사고 350은 2번 샀어. 그래서 한때 커뮤니티에서 SLK만 5대가 내 닉네임이었다니까. 미친놈이었다고. 그리고 막 우리 그 사진들 보면은 뭐 네. 나오잖아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이 그거 했었고, 그 다음에 S600하고 그 5AMG하고 또 똑같이 은색으로. 다 이상하게 그런 취향이 있어. 색깔 깔맞춤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몇 년 타지도 못하고 주행거리 얼마 되지도 않고 엄청 감가상각 돼가지고 판매하고 그래도 좋다고 해거리 침 질질 흘리면서 박수 쳐주고, 누가 벤츠 욕하면 니들이 벤츠 맛을 알아? 그러면서 니들이 BMW를 막 그러고 있는데 얘들이 전기차에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린 진짜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포르쉐도 그래. 포르쉐도 진짜 포르쉐는 너무 실망이야. 뚫어야지. 왜 안 뚫어? 니들은 뚫어야지. 스스로가 부족하고 스스로가 뭐가 문제인지, 스스로가 어디에서 실패했는지를 자각을 못하면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차주분들은 상처받지 마세요. 차주분들은 개인 선택이에요. 근데 상품성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지금 제네시스가 전기차에서 근원적인 기술을 잡아나가고 있어요. 그럼 테슬라에 비하면 테슬라의 몇 퍼센트 정도 온 것 같느냐? 소프트웨어를 빼고 하드웨어는 80% 이상 온 것 같아요. 그죠. 네, 80에서 90 사이까지는 도달한 것 같아. 근데 소프트웨어까지 하면 더 떨어지겠지.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생 업체들, 현대의 새로운 EGMP를 기반으로 전기차에 올인하는 이런 퍼포먼스가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연차에서 뭐 40조, 50조, 60조 이렇게만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네. 사실 그만한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200조를 얘기하는 건 EU에서 일단 밀어주고, 그렇다고 뭐 그거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포르쉐 AG라고 있어요. 네. 포르쉐 홀딩스가 아니라 네. AG를 상장하면 또 거기 한 25% 주식을 매각해서 한 30조 정도 확보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뭐 100몇십조를 만들고 이후에 금융 지원 받고 해서 200조를 하겠다는 거고, 그들이 1년 내에 벌어들이는 순수익은 몇 조 안 돼요. 됐죠. 그러면 200조를 하려면은 거의 20년 넘게 쇠빠지게 일해 벌 수 있는 돈인데, 이걸 투자하겠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이거 안 하면 우리 죽어요, 이 뜻이거든. 현대가 60조 1,000억 원 할 때 깜짝 놀랐어. 현대가 이렇게 돈이 많아? 설마. 현대도 그냥 한 10년 정도는 장사해서 돈 안 벌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목숨 걸겠다는 거지. 그럼 목숨 걸면,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모터 완성도, 본질적인 가치, 니들이 탑을 찍어야지. 니들 위에 없어야지. 그리고 나서 감성이든 뭐든 부딪히란 말이에요. 지금 내연 자동차에서 그 감성 마케팅이 통하고 밸류 마케팅이 통하고, 또 사람들이 2000cc에도 막 1억 가까운 돈, 막 7, 8천만 원을 지불하고 하는 게 지금까지 그들 위에 없었어. 지금은 그들 위에 질비해. 미니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조사들이 당황을 했을 거야. 야, 이렇게 만들어도 팔리는구나. 그거도 그렇고, 야, 우리가 저렇게 만들 수도 있냐? 그러면 엔지니어들이 그럴 거야. 못 만들어요. 저렇게 후지게 못 만들어요. 저거는 분명히 내부에 엑스맨이 있다. 회사에 억가심정이 있는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제가 만들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럴걸? 왜냐면 대충 구매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로. 예.
고모님은 물리학 지식이 있으시고 저는 이제 전기전자 쪽에 좀 지식이 있으니까 뭐 똑같이는 만들어는 못하더라도 둘이 합쳐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 수 그 있겠네. 정도는 자신 있다 내가. 야 진짜 수치다 수치. 이런 농락을 당하냐. 아이씨. BMW 진짜 나 이럴 줄 몰랐어. BMW 바, 벤츠 바. 맞습니다. 예, 그 아유, 사람 완전히 빠였어요. 예. 자동차에 쓴 돈이 지금 벌써 몇십억인데 이러면 되겠냐고. 그리고 AMG 막 질질 세고 또 벤츠 S600이 왜 S600이냐면 점화 플러그 다 갈면 600만 원이라고. 그 어셈블리로 갈아야 돼요. 예. 하나씩 못 갈아. 플러그 하나가 50만 원인 셈이죠. 그리고 점화 코일까지 일체야. 지금은 이제 그걸 개별로 해주는데 S600이 한 번 뜨면 S600이야. 600만 원이라 해서. 예. 여기서 가면 600만 원 쓰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올리면 600만 원이야. 그래서 S600이지.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불평 안 했다고요? 왜 우리도 헛소리 나지. 사실 고모님도 지금 뭐 포르쉐 마칸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메인터넌스 하거나 뭐 부품 교체할 때 보면 사실 손께서 짜증 나잖아요. 보통은 막 하는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사람 그래요? 모르고 아. 그래서 근데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나 귀찮으니까 올 가려고 갔다 와라 네, 네. 센터에. 네.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40만 원인가 30몇만 원 쓰고 왔더라고. 아깝지.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게 이렇게 비싼 거였어? 그러는 거야. 그럼 전기차는 얼마나 들어? 안 들어. 그래서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미련을 떠주셨구나. 전기차 쪽으로 갈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걸 보내주셨어야죠. 한 2, 300 나오는 걸로. 예전에 에어소스가 하나 나갔는데 네. 쇼크업 서버 하나가 230만 원에 교체 비용까지 해가지고 260 얼마가 청구가 됐어요. 네. 한 짝에. 네. 한쪽에. 네. 이게 뭐 그런 것들 4개면은 10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사실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감수하게 하는 이게 감수를 왜 했냐면 얘들 위에 없었어요. 이게 핵심이야. 그렇죠. 얘들 위에 없었어. 대안이 없죠. 그러니까 최고를 모시려면 최고의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거죠. 내가 그 수준에 맞춰줘야지라고 네.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또 스스로 위안을 해. 근데 지금 전기차는 뭐야? EQS는 무슨 증강현실 해가지고 화살표 날아가는 걸 자랑하고 있어. 헤이 메르세데스, 헤이 벤츠. 우리 집에 있는 5만원짜리 AI 스피커도 그거든. 하이클러브 하면은,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똑같아! 이건 진짜. 감성적이네. 감성 쩌네, 진짜. 빨리 벗어나서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 사업 안 할 거고, 아예 내연차로 해서 몇십 년 안 남은 걸 버티겠다. 우리는 그냥 전기차와 함께 그냥 끝까지 운명을 다하겠다. 타이타닉 선장처럼. 그런다 그러면 야, 우리 끝까지 응원할 거야. 진짜로. 전기차 기웃거리지 않고 전기차를 얼마나 빨리 내느냐 당신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전기차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기술력을 확보를 해서 예전에 BMW, 벤츠, 포르쉐의 명성에 걸맞는 상품을 보여줄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맞습니다. 그걸 안 보여주면 소비자들은 이제 몇 년간은 혼란스러워서 이게 뭐지 하고 있다가 한둘 조롱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손가락질을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 역사와 헤리티지가. 안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뭐 비유를 하자면 권투, 박싱의 세계였는데 네. 이제는 종목이 유도로 바뀐 거야. 종합격투기를 바꾼 거지. 빨리 그 유도의 기본기를 익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종합격투기가 더 아마 많아질 거예요 요즘. 근데 복싱 선수들이 종합격투기가 뭐가 문제냐면 그 위빙을 하잖아요. 위빙을 할 때 몸을 이렇게 숙인다고. 네네네. 그래서 이 무릎에 다 나가 떨어진다고. 그럴 때 한 방만. 네네. 그리고 그래플링으로 가면 답이 없어. 답이. 그리고 롤킥을 맞게 되면 스텝이 죽어. 스텝이 죽으면 펀치 스피드가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게임의 룰에 맞춰서 배워야지. 그리고 주짓수도 배우고 그래플링, 레슬링도 배우고 맞는 종합격투기에 맞는 룰의 기량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스탠드 입식 타격만 잘하던 와가지고 막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K1에서 입식 타격으로 유명했던 선수들이 MMA 와가지고 막 개망신 당하고 막 기절하고 지 장기인 하이킥이 털려가지고 주무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에는 진짜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그럼 네.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연 자동차 중에서도 독일 기업이 지금 제네시스를 계속 우습게 보시려면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제네시스를 우습게 보시면 나중에 손가락질 당해요. 지금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서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런다.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제 옆에서 좀 짜증나는 분들이 야야 쟤 돈 받았어. 쟤 그럼 이제 그럼 그렇지. 우리 믿음의 벤츠가 BMW가 포르쉐가 야야 쟤 실패작이라고 한 건 여기서 저 누구의 사주 현대 사주를 받았을 거야. 뭐 이런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몇 년은 뭐 그런 게 통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 몇 년 안에 여러분들이 나 솔직히 제가 헛소리 했다, 잘못 얘기했다, 그 결과가 글로 귀결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독일 기업에 대한 애정이 있거든. 그래서 그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이런 독일 기업의 저력을 몰랐군요. 제가 정정하고요. 네. 경쟁력 이 정도면 해볼 만합니다라고 100번이라도 얘기해줄 용의가 있어요. 안 창피해. 그러고 왜 지금의 결과물로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보이는 현상대로 얘기를 해야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지레짐작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근데 자꾸 그걸 바라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뭐 타이칸 뭐 안 좋은데 좋다고 얘기를 해주면은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얘기에 시승기가 아마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지금 제네시스는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테슬라 외에는 무시할 수 없어요. 테슬라는 조금 이렇게 아래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왜? 모터파일럿, 니들 HDA2가 아직 이 정도냐? 뭐 이런. 그 다음에, 야, 니들은 언제 OTA로 파워트레인까지 바꿔줄래? 그리고 뭐, 니들은 언제 소프트웨어 속도, OTA도 속도가 지금 문제거든. 그러니까, MPU라든지 MCU, AP 이런 성능 언제 높일래?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리고, 야, 우리가 성능도 높고 주행거리도 더 많이 가는데, 우리 언제 따라올래? 할 수 있는 곳이 테슬라밖에 없어. 네. 나머지는 입국 딱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면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B바, M바라고 말씀을 이제 했고, 네. 솔직히 저는 M3나 이런 거 살 때 그냥 안 보고 그냥 바로 지르거든요. 믿음의 영역이죠. 믿음의 영역이에요. 네. A&B 살 때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그냥 사는 거야. 그치. 근데 제네시스는 안 그랬거든요. 얘 잘 만들었을까? 조심했지. 좀 이상한 거 없을까? 네. 막 계속 그러고 시승을 하고 나서야 근데 요거는 좀 조금 성격이 안 맞는데 그래도 탈만은 하네. 좋네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지금은 전기차는 어떤 느낌이냐면 나온대? 예약해 그냥.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야, 테슬라는 조금 승차감도 그렇고, 자꾸 가격 올리고, 짜증나. 네, 네. 근데 뭐, 슈퍼차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피니티도 있고 하니까, 네. 환경적으로 미국이라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는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메인터넌스 받기도, AS 받기도 좋고 하니까, 제네시스가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선택을 하는데, 그러면 얘보다 나은 선택지가 있냐?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 네. 그리고 전기차는 이 브랜드 밸류나 헤리티지가 리셋이란 말이에요. 헤리티지 유산. 네. 이 BMW 유산이 뭐가 있어요? i3가 있죠. i3가. 좋은 유산 같지는 않은데. 그거는 없어져야 될 유산인데 그거를 미니 일렉트릭에다가 그대로 또 심어놓으니까 요금 대지게 먹고 있지. i3는 저 기억에 남는 게 이 근처 양평 네.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 시내를 한번 가려면 겨울엔 못 움직였다고. 불안하니까. 힘들다니까. 네,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테슬라냐 아니면 뭐 EGMP 아니면 제네시스냐 네. 이렇게 따라서 선택지가 나뉘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나 실용성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벤츠에서 전기차 만들었대, BMW 전기차 만들었대. 믿음의 영역이 계속 연장이 지금까지는 되는 건데 근데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진짜로. 없지. 이제 더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이거 뒤에. 빼먹으면 안 돼요. 네. 이 릴라이어빌리티, 이 헤리티지에 대한 이 쿠폰을 빼드시면 안 돼. 자꾸 똥덩어리 만들어가지고 빼드시면 안 돼. 그런 차들이 중국 기업에서 나왔다 그러면 뭐 그렇든 표건이 하고 말하는데 자동차 시장을 지배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특징적인 부분, 기술적인 특이점에서 다 발려.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벤츠, BMW, 포르쉐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야? 없어요. 전기차 시대는 없는 거야. 내연차에서는 여전히 답이에요. 여전히 좋아. 예저 살라면 네. 그러니까 내연차 선택하는 사람들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전기차는 아니라는 거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단단하네, 서스펜션이. 아, 단단해요. 단단해요. 네. 네. 그냥 G7보다 좀 단단한 것 같아요. 많이 그런 것 단단해요. 같아요. 이게 중량 때문에 그런 거겠지. 중량, 아, 저는 솔직히 롤을 별로 거부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네. 특히나 이제 배터리가 깔렸으니까 같은 행지라면 롤도 적을 거라서 그렇죠. 서스펜션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좀 단단하네요. 근데 불편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뒤에 근데- 약간 이렇게 동실거리는 그렇게 이렇게 위로는 해주는데 네, 지금 방금 이게 웅 하고서 네. 한번 이렇게 바운스를 잡아주네. 뒤에 한번 신경 살짝 네. 살짝만 넣어서 네. 괜찮아 이렇게 네. 다독거려 주는 건 있어요. 그렇지. 네. 네. 그 부스트 눌러가지고 네. 제로 50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우와, 방금 퉁치네. 이런 거지,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뭐 이거보단 더 좋은 출력이 있어요. 다른 차들이 제로백 뭐 3초, 2.8초 뭐 오늘에서 플랜드가 이래서 막 기절 촉풍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제로 50까지 갑자기 확 하고 출력이 상승하면서 리니어하게 쭉 뻗어나가는 게 전기차의 장점이라 490마력이면은 내연차 제로 50까지는 한 650에서 700마력 정도는 돼야 돼. 그래. 예. 그래야 제로 50까지 그 느낌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 200마력, 그러니까 300을 오버하는 그 영역에서 200마력 차이는 네.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제로백이 4.2초예요. 부스트 모드에서. 그러니까 GV60 퍼포먼스랑 비교하면 GV60 퍼포먼스가 조금 감성이 조금 더 밀어주는 건 같아요. 근데 얘도 차가 좀 더 가벼우니까. 가벼우니까 딱 그 차이, 딱 그 차이예요. 그리고 IS3가 제로백이 6.8초, 2.6초나 차이 나는데 그냥 뭐 그 2.6초 차이면 또 이거 가격 얼마나 차이 난다고 봐야 되나? 이것도 한 1.5배. 맞아요. 최소. 예. 제로백 1초 차이가 넘사라는 거는 뭐 차 좋아하시는 분 다 아시고 2초면은요 비교 자체가 짜증나는 거예요. 2.6초면은 한마디로 어디다 들이대요. 어디다 들이대. 어떻게 그런 잡것을 들이대. 그래서 소위 말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이제 점된다 아니면 배기가스 냄새도 못 맡는다. 홍차 돌리기. 홍차 돌리기. 번호판도 뭐 인식 못해 도망가면. 이런 차인데 가격이 스타트 가격이 비슷하고 옵션 딱 맞추면 조금 더 얘가 높은 정도다. 이게 전기차 시대에서 오는 혜택이고 이런 걸 만들어주는 회사가 제대로 전기차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에게 맞는 가치를 주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다 놓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브랜드만 하나 있으면 된다 하시는 분이라도 말리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명분이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네, 명분이. 자동차 살 때 명분. 난 BMW여야 해. 벤츠여야 해. B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 예, 이러면 뭐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기차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는 허접한 전기차예요. 그럭저럭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전기차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업계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그야말로 탁월한 상품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후발 업체들로 하여금 계속 팔로우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완성도 높은 전기차는 한두 개 업체 이외에는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전기전자 시대는 그래요. 지금 삼성과 애플이 싸우다가 삼성이 GOS로 나가 떨어지고 있죠. 휴대폰 옛날에 그 아날로그 휴대폰에서 디지털 휴대폰 할 때 아무나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싹 정리되잖아요 지금. 정리 완전 됐죠. 네. 그리고 고만고만한 것들은 너무나 많아. 네. 고만고만한 레드오션을 형성해서 딱 그 가격, 그 성능 뭐 비슷한 흔한 것들은 누구나 만드는데 아이폰에 이제 곧 아이폰에도 M1 프로세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네. 또 이거 난리 난다고. 지금 스냅드래곤 8세대 모델이 발열 대비 효율 뭐 그래픽 성능 못 따라가니까 치팅하잖아요. 옵티마이징 서비스를. 또 서비스는 또 뭐야? 그거 받고 싶지 않은데. 뭔가 서비스는 뭔가 이득이 되는 거잖아. 아, 이거 더 열받네 이름이.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래. 뭘 서비스하는 거지? 자, 이름도 진짜 지랄 맞게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그 서비스 당장 멈춰! 이제 여름 되면은 갤럭시 S20 발열로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예, 막 스노틀링 걸리고 막 지금도 막 뜨겁다 그러는데 그 퍼포먼스 게임 퍼포먼스로 해서 최적으로 하게 되면 발열이 확 오는데요. 왜 안 그러겠어? 걔네들이
만약에 그게 안 오를 것 같으면 뭐하나 그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걸 제어를 해요. 게임 안 하고 인터넷만 보고 뭐 전화만 하고 할 때도 괜찮나요, 그러면? 뭐 그러면 뭐 크게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PPI도 높고 화면 주사율도 높고 한데 거기에다 또 그래픽 성능이 또 장점인데 이런 걸 다 포기하면 차라리 그 성능 반토막 나는 거를 반값에 사서 저렴하게 쓰는 게 낫지. 뭐라 그걸 사요. 우롱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너무 명목상의 스펙만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제는 실질을 추구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 이제 네. 뭐 세상 그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 다 알려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현대가 부스트 모드에서 390마력이 난다 그래. 네. 근데 알고 봤더니 250마력밖에 안 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현대가 이런 거야. 직진은 몇 미터 이상. 차선은 그 차선의 그 밝기, 네. 그 선명도가 어느 정도 이상. 이때. 네, 그 다음에 앞에 신호등이 몇 미터 전방에 없어야 되는 환경. 주변의 차가 몇 미터 반경에 없어야 됨. 요런 조건이 다 맞으면 그때는 할 수 있음. 그러면 그거 말고는 왜 못하는데 안전하시라고요. 고객님의 생명이 중요하지. 까짓 거 한 반토막 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사고 나서 크게 다치지 않게 만들면 되잖아. 아니요,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믿지고 팔 수는 없잖아. 이 논리거든 그게. 용서 못 받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아쉽지. 우리나라 대표하는 전자업계인데 그러게요. 예, 이렇게 밑바닥을 드러낸 거지. 어우 GV60. 그래서 또 갈등 생기네. 저것도 이쁘네. 뭐 그놈인데 뭐 성능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가 그 활용도 면에서, 네. 고모님한테 더 나아 보여요. 활용도 면에서 이게 훨씬 누구한테는 저 차가 더 어울리겠지만 맞아요, 맞아요. 고모님한테는 이게 더 나아요. 저는 이거 사서 집사람한테 이제 막한 대체해서 넘겨버리고 네. 저는 또 딴 거 사야죠. 저거 사면은 저거 내 차야. 드디어 집어질 거. 마칸이 막하네. 막하죠. 네. 참 마칸 참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야 SUV 중에서 저 차를 어떻게 대체할 차가 나올까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 2열 자석이 너무 좋긴 한데 재밌잖아요. Q5를 어떻게 튜닝을 해놨는지 전혀 완벽하게 다른 차를 만들어놨어요. 엔진 최전 질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들어줘? 이렇게 그러니까 타이칸도 이걸 누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대도 만들어요. 그 정도는. 이미 EV6 GT가 곧 나오잖아요 이제. 제로백이 3.5초에 580마력이에요. 가격이 7천만 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차가 SUV답네요. 네. 그리고 활용성 면을 생각하면은 GV60가 더 좋은데 공간도 넓고. 네. 이게 뭐 개인 취향에 비춰서 보면은 이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고 한 4, 5년 바라보고 살 정도면은 나쁘진 않다. 근데 더 길게 바라보기 좀 그렇지. 더 그때는 확연하게 좋은 전기차가 나올 테니까. 저는 10년 와이프한테 10년 타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자동차에 대해서 딱히 뭐 근데 우리는 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예요. 네. 저희는 지금도 막한에 저기 없어요. 그 크루즈 컨트롤. 네. 집사람 필요 없다 그래. 그리고 기계한테 운전을 맡긴다? 내가 운전이 좀 불편해도 네. 안 맡겨.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뭐 나쁘지 않지. 그래서 오래 탈 거예요. 그 이제 그런 소비자들이라면은 뭐 나쁘지 않고 만약에 이제 첨단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완성도라든지 그렇죠. 그런 미래 방향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네, 고민하셔야 돼. 맞습니다. 그러면 기다리셔야 돼.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보다 못한 것들은 관심 자체를 갖지 말아야죠. 사신 분들은 BMW가 좋아서 사신 거니까 뭐라고는 안 해요. 사실 분들이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사실 분들이. 네. 이미 뭐 샀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만족해서 쓰셔야죠. 내연차와 비교를 하면 MVH는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하부 쪽으로 들어오는 소음은 GV6보다 좀 더 낫고요. 네. 액티브 로드 컨트롤도 얘가 조금 더 잘 작동을 한다라는 느낌? 뭐 이런 게 이제 MVH의 어떤 물리적인 차이일 수도 있지. 얘는 내연 자동차를 위해서 MVH가 예. 그러니 요즘은 이제 MVH 소음이 듣는 게 아니라 설계자들이 보는 거예요. 소음을 봐. 파형 분석을 해서. 예, 그 그래프든 수치를 봐요. 그래서 봐서 보이는 특이점을 없애는 거예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낮추는 거지. 네. 예.
줄이고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음 제어를 하게 되는데 내연 자동차는 그런 파형 분석을 더 복잡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워낙 소음들이 다각적으로 들어오니까. 네. 그럼 이제 요게 고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빠른 프리웨이 변화를 더 오랜 시간, 장시간 했고 패치도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제 요거를 라인에서 요즘은 자동으로 차대까지는 해주는데 패치도 사람이 붙이는 파스처럼 붙이는 게 아니라 기계가 쏴요. 그러니까 포인트 딱딱 정해지면 기계가 쭉 하고 쏴. 스폰지 같이 쫙 네. 뿌리는 거잖아요. 네, 뭐 이렇게 그게 그쪽의 그 물성, 두께 뭐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주파수의 특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감소를 하는 건데 뭐 그거를 걷어내나 이렇게 뭐 뛰고 막 그런 게 더 돈 들거든. 그러니까 있는 거 그냥 저 쓴다고. 옛날에 네. 그걸 걷어내봤어요. 왜? 차 무게 줄이려고. 아, 그럴 수 있어. 시트 다 이거 다 뜯어내고 네. 문 시트 다 뜯어내고 바닥 다 뜯어내고 이제 더 줄일 게 뭐 있을까 해서 껌딱지라고 하잖아요. 네, 껌딱지. 그 껌딱지 싹 긁어내니까 몇 3kg 될 거야. 3kg가 네.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페인트를 벗겨내면 한 4, 5kg 정도 줄거든. 예전에 그 실버 에어로가 무게 못 맞춰가지고 벤츠가 다 까낸 거잖아요. 그냥 페인트 다 까내고. 네, 네. 막 그 패치도 한 2, 3kg? 3kg? 뭐 그러니까 그런 될 거예요. 맞아요. 네. 10kg 제가 잘못 이야기했고. 근데 그게 0점 몇 초로 승부가 갈릴 때는 중요하죠. 3kg면 그게 어디야? 한 몇 센치라도 더 간다니까? 페니시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연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의 장점은 그런 게 있어요. 요거는 뭐 BMW, 벤츠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차들이 승차감이 좋고 조용히 하는 이유가 걔네들이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원래 내연 자동차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를 만들면 그런 그 가외에 예상치 못했던 개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 네. 그 제네시스 관련된 내연차 기반의 전기차 타고 싶으면 똑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평가하실 때 기준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브랜드를 플러스 시키는 그 사고를 한번 해보시면 더 상품성이 명확하게 보이실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브랜드 빼고 네. 이거 시승해 보시고 저거 시승해 보시고. 그죠. 야, 두 개가 같은 가격에 프리미엄이 낮다 그러면 할 수 없고. 그렇지. 그게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럼 다행이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좋고 이거는 비싸고. 네. 그러면 야, 돈 더 주고 이걸 할까? 그치. 근데 분질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그 브랜드 빨이 있지. 뭐 이렇게 그치. 그거는 이제 판단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구분하셔서 선택을 하셔라. 그리고 선택하시고 나면 누구 얘기도 듣지 마세요. 네. 네, 뭐 누가 뭐라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게 서로 좋아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새롭게 선택을 하기 전에 네. 뭐든지 네. 일 벌어지기 전에 얘기를 해요. 의미가 있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 일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럴 줄 알았다 아무 의미가 없지. 결혼하고 나서 네. 집사람 하지 말고 저 여자 할 걸. 요거 박제해야지. 영수님과 같이 놀러 가기로 하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아주 지옥의 여행을 만들어 드리겠어요. 불닭볶음면을 먹지 않았는데도 눈물 콧물 다 빠지게 해드리겠어요. 네, 그러면 GV70 일렉트리파이드 저희가 시승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결론적으로 저도 이제 사전 계약자 중에 한 사람인데 네. 저는 이걸로 갈 것 같은 생각 추천? 듭니다. 네, 추천합니다. 추천? 네. 네. 저는 아이오닉 5가 있어서 당분간 그걸로 버티고 그리고 지금 그 서스펜션이 단단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순정보다는 좀 단단한데 네. 일반적으로 현대가 요즘 이런 서스펜션 단단하게 하는 분위기니까 그 정도에서 생각하면 그냥 충분히 이해되는 그냥 그런 느낌이고. 뭐 감안할 수 있을 정도. 네, 얘가 딱딱해서 못하겠어 이런 게 아니고요. 490마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490마를 버티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 정도는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 인정할 수 있는 단단함이에요. 얘보다 제로 100 빠른 차가 무슨 차인 줄 알아요? 우루스야. 우루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얘가 제가 예전에 갖고 있던 M5랑 그 제로백이 똑같은데 제로백은 그 서스펜션은 M5가 얘보다 훨씬 딱딱했어요. 그치. 얘 너무너무 편하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265, 45 시리즈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휠이 20인치인가요? 그 다음이 5 시리즈인가? 낮은 19인치 휠. 네. 그걸로 가셔도 충분히 괜찮겠다. 휠 옵션은 정말 취향에 따라서 타이어도 잘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쯤에서 정리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차가 본격적으로 나오면 네. 내연차 GV70하고 네. 전기차 네. GV70 일렉트리파이드하고 네. 두 개 해서 네. 요게 조금 더 비싸요.
천몇백만 원 정도 더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 요거의 좋고 나쁨에 대한 네. 그런 기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X3는 붙여주면 울 것 같아, BMW. 그리고 좀 인간적으로 좀 그렇고. 네. 그리고 사실 들이대고 싶지도 않아요. 뭐 비슷해야 들이대지.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가치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상품 기준, 데이터와 수치로 평가되는 상품성에서는 두 모델은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건 브랜드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 네. 상품성은 그 못지않게 그 이상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알아시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는데 여전히 이쪽이다 하시면 가시는 거고 거긴 또 메이드 인 차이나야. 이게 결정타다. 뭐 그거 상관없으시고 하시면은 가시고 아니시면은 제네시스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만족스러운 카라이프를 위해서 나쁘지 않다 제안하는 겁니다. 네. 반드시 그러시라는 게 아니죠.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